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이 국정수행 능력,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궁금해서 저도 봤습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가 이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 것인가, 여러분들도 요즘 청와대의 집무실 옮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한참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동포 여러분들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 취임 뒤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응답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입니다. 이 리얼미터가요, 미디어 헤럴드의 의뢰를 받아서요, 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윤 당선자의 국정 수행 전망 조사, 그거를 보니까요, 국정 수행은 잘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4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전망이 지난주 조사 결과 52.7%보다 이 3.5% 이렇게 떨어진 이런 수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은 이 시기에 어땠는지도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죠. 74.8%.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현재 이 비슷한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이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시아경제가요, 최근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야 된다 하고 이렇게 TV에 직접 출연해서, 아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 여론은 어떤지 그것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한 찬성은 33.1%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디어 토마토가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을 옮기겠다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58.1%가 현재의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은 33.1%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발표했죠.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국방부 청사죠. 여러 가지 안보 공백도 우려가 되고 너무 이렇게 조기에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취임이 5월 9일인데요. 첫 출근을 5월 10일 첫 출근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하겠다고 하는 윤 당선자의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는 약속대로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때 또 역시 청와대로 이 봄 소풍을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소식입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어제 외교 안보 분과와 관련된 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과의 주요 인사들을 21명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요. 미국하고 일본 이 전문가가 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전문 외교통은 한 명도 한 명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직직 진수위원회 외교 안보 분과의
중국 외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 전문가 위주로 진영이 짜여 한미 동맹 재건을 내세운 윤 당선인의 기조가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동아일보가 입수한 인수위 명단에 따르면은 외교안보분과는 인수위원 3명과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외교통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 전문가는 일부 추천 명단에 올랐지만은 최종 명단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 전문가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다자 외교 전문가는 오영주 외교안보 연구소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중국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수위원들 역량으로 중국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인수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동아일보는 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새 정부가 국제 외교, 특히 뭐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관심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볼 때는 중국과의 외교는 점점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또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이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서울시 금천구 소식입니다. 이 서울시 금천구가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어제 21일 밝혔습니다. 이 지급 대상은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요, 올해 2월 25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도 포함이 됩니다.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뭐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 뭐 기타 외국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이 개인별로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구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인별 신청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선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요, 오는 4월 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5만원씩 이렇게 명목이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6월 1일 날 지방 선거가 있죠. 뭐 그거를 앞둔 뭐 선심성 이렇게 지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5만원, 글쎄요, 얼마나 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주권이나 이 결혼 이민자는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은 기타 외국인, 뭐 또 방문 취업,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렇게 있는 분들은 또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니까요, 다소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